없이 다양한 여러 가지 울렁증 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앓는 것이 바로 영어 울렁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로 봉착하는 난관이 바로 입국 심사죠. 손짓, 발짓이 총동원한 바디랭귀지로 어렵사리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도 또 피해갈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은 여행지 곳곳마다 존재할 텐데요. 멋진 풍경을 보고 맛있는 현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요. 오래도록 마음에 깊이 남을 여행을 하고 싶다면요. 낯선 세상 그리고 낯선 이들과의 소통을 경험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지의 세계와 한층 더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 오늘 김다영의 여행의 품격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여행의 필수 준비물인 여행영어 200% 활용법이 공개됩니다. 알면 쉬운 여행영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강사 김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스마트한 여행 영어라는 타이틀로 여행에서 좀 쓸 수 있는 간단한 여행 영어 표현들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영어 전문 강사가 아니라 여행 강사인데 이 영어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하는 분야가 이제 항공과 호텔을 어떻게 하면 좀 스마트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다 들으시는 분들이 항공이랑 호텔 해가지고 자유여행 계획을 하면 뭐하냐, 가서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 강의를 만들어야겠구나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행 영어 강의를 한 지도 한 2년, 3년 됐는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여행 영어 강의가 좀 영어 회화 표현들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여행의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들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다가 이제 개발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여행 영어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행을 처음 떠나는 이제 비행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여행 뭐 관광이라던가 쇼핑까지 다 진행이 되지만, 오늘은 그 앞부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외국 공항에서 뭐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뭐 기내에서 필요한 표현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 여행 영어 수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은요, How are you?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인데요. How are you?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대답이 떠오르실 거예요. 또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또 이 한국인들의 어떤 영어 공식입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2년 전에 이제 미국에 이 여행 영어 수업을 준비하려고 미국에 출장을 왔습니다. 왔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이 How are you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도 어떤 이런 DNA처럼 이 I'm fine, thank you라는 어떤 대답이 되게 사무쳐 있었나 봐요, 제 속에. 제가 이제 How are you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영미권에 여행을 가셨을 때 샵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쪽에서는 저한테 How are you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당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How are you는 뭐죠? 서로 알아요.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How are you? 넌 잘 지내?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난 잘 지내, 너는?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더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Can I help you 같은 상황에서도 How are you를 쓰라는 거죠. How are you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처음 대면을 했을 때 뭘 도와드릴까요? 라든가 그렇게 두루두루 쓰이는 표현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미국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쭉 보니까 그냥 뭐 가볍게 Thank you, 이렇게 뭐 I'm great, thank you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나더라는 거죠. 굳이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볼 필요는 없다. 네.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 많다, 우리 한국식 영어에. How are you라는 질문을 아마 미국 여행을 하시다 보면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How are you에 대한 어떤 우리 공식을 좀 깨자. 그게 첫 번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화두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의문문에 대해서
정말 고정적으로 배우는 의문문의 형식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Could you give me something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좀 던지는 그런 걸 많이 배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뭘 요청하는 게 사실 여행에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때 어떤 의문문을 쓰는지 보니까 주어를 상대방에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두더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Can I have something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좀 Could you give me something 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 될 수도 있구나. 질문을 할 때는 주어를 좀 나에게 두자. 영어는 사실 상대방보다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Can I have something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거의 대부분 전달됩니다. 영어가 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네, 그래서 뭐 굳이 막 can도 뭐 과거형으로 쓰실 필요도 없고요. 네, 오히려 되게 어색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나를 주어로 놓고 질문을 하면 된다. 네, 이걸 첫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흔히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여행자는 아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거의 대부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존댓말은 아니지만 뭔가를 부탁을 하면서 끝에다가 please를 붙이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이 please가 외국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magic word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만사 형통의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그냥 부탁만 하기보다는 끝에다가 please를 꼭 붙여주자. 그리고 사실 또 한국인들이 좀 되게 야박한 것 중에 하나가 좀 고맙다는 인사를 외국인들보다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진 같은 거 좀 부탁하면서 뭐 찍어달라고 했을 때 thank you very much 같은 거, 감사 인사 같은 거 좀 더 습관적으로 thank유나 그런 감사 인사나 또 sorry, excuse me 같은 단어들을 좀 항상 입에 붙이고 하면 영어를 많이 못하더라도 서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please랑 thank유는 좀 기억을 하자. 예, 영어를 못해도 많은 것이 좀 커버가 됩니다. 예, 생각나는 표현들 뒤에다가 please를 붙여보자. 이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표현들을 배우시기 전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와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자.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주어를 상대방에게 두기보단 나에게 두자. 그리고 세 번째는 please, 또 thank you 이런 단어를 좀 생활화하자. 특히 영미권에 놀러 가실 때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영미권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크게는 이제 북미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영국 영어를 쓰죠.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사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가 정말 많아요. 아시아까지 하면 더 많죠. 뭐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어만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도 더 많아질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표현은 우리가 이제 공항에, 한국에도 공항이 있지만 출발을 하지만 현지에서도 또 공항에 가야 됩니다. 현지 이제 외국 공항에 가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특히 또 가게 되면은 공항에 정말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뉴욕 여행을 할 때,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시간이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새벽 3시에 공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좀 무섭기도 했고요. 무섭기도 했고 그 시간에 가니까 공항이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서가지고 한 4시부터 5시까지는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공항이 문을 열지 않으니 뭐 라운지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 수속을 해주지 않으니 발권도 할 수 없고 해가지고 그냥 공항에 멀뚱멀뚱 서가지고 기다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제가 좀 재밌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기내 수화물이랑 그 다음에 위탁 수화물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수화물 뭐 여행 가방 하면 주로 가방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백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미권에서는 또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자기네들만도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공항에 많이 이게 써붙여져 있어서 내가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보면 좀 수속할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기내로 들어갈 수 있는 수화물은 carry 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수화물이 뭐죠? 여러분들이 발권 수속할 때 짐을 붙이잖아요. 그 짐을 붙이는 거를 우리가 수속하는 게 체크인이잖아요. 그래서 체크가 된 가방이라는 뜻에서 checked baggage라는 표현을 씁니다. checked baggage. 네, 그래서 carry on과 checked baggage라는 표현이 많은 공항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체크인 수속을 할 때요. 가장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리, 배정인데요.
요즘에는 또 웹 체크인이라고 해가지고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자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아직 이제 외항사 탈 때는 또 경우에 따라서 직접 가가지고 또 수속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가시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직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가 자리 주세요. 혹은 복도 자리 주세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정말 유용한 표현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미. Can I have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된다. 네, 요청할 수 있다. Can I have를 써서 한번 요청해 볼까요? 제가 이제 창가 자리 주세요. Can I have a window seat? 한 다음에 우리 끝에 뭐 붙이면 좋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학습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영어 별거 없어요. 지금 한 건 창가 자리고요. Can I have a 복도 자리? I'll sit. Can I have a aisle seat, please? 하면은 복도 자리 주실래요? 라는 표현입니다. 쉽죠? 네, 보통은 이제 창가 자리, 복도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 뭔가요? 그렇죠. 양쪽에 끼는 경우. 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인도 기차 여행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저도 인도 갔다가 오는 길에 외항사를 탔어요. 네, 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an I have a aisle seat, please? 했더니 직원이 한참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Can I have a window seat?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행기는 저는 직항인 줄 알았는데 그 비행기가 이미 미국에서 손님을 태우고 오는 비행기였던 거예요. 인도에. 그래서 먼저 탄 손님들도 다 웹 체크인을 통해서 자리를 선점해놔서 자리가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좌석에서 10시간 동안 인도에서 또 한국에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 적이 있어요. 영어를 잘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때도 있다. 웹 체크인이 더 필요할 때도 있다. 그걸 제가 알았으면 웹 체크인을 하는 건데, 그죠? 자, 이제 공항을 떠나서 기내로 가봅니다. 조금 더 긴장이 돼요, 이제. 외항사를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저쪽에 있는 이제 승무원을 좀 이제 호출을 해서 내가 좀 필요한 거를 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내 서비스를 소개를 할 때 또 이제 영어 표현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내에 숨겨져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거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술 얘기가 나오네요. 로컬 맥주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왜 이런 질문을 제가 예문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많은 외항사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는 맥주나 술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는 맥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취향을 많이 타지 않는 음료를 제공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까 우리 can I have라는 표현도 배웠지만요. can I have라는 표현을 쓸 때는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있고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확신을 할 때 can I have a 뭐 blanket 담요 좀 주실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비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써도 돼요. Do you have a local beer? Do you have any local beers?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터키 항공 타면은 터키 맥주를 주고요. 독일 루프트한자 같은 거 타면은 독일 맥주도 줘요. 근데 안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상표의 맥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알고 있으면 한번 영어도 연습해 볼 겸 한번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명이 탔어요. 여러분 친구랑 여러분들 여행을 가는데 2개 시키지만 하나만 따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좀 이렇게 킵했다가 여행지 도착하셔가지고 또 드시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따지 말아주세요. Don't open it 한 다음에 부탁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Please. 그렇습니다. 영어 쉽죠? Don't open it please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칵테일 얘기는 제가 왜 했냐면은 싱가포르 항공 탔을 때 얘기인데 싱가포르에는 국민 칵테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싱가포르 아마 가보신 분들은 드셔보실 텐데 빨간 칵테일인데 싱가포르 슬링이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호텔에 바에 가서 드시면 한 잔에 거의 3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거를 비행기에서 그거랑 동일한 맛에 동일한 품질의 것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못 먹는다. 그래서 can I have a Singapore sling, please? 혹은 뭐 can I order 주문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Can I order a Singapore sling 하면은 이제 그 나라의 또 고유의 칵테일도 한번 드셔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주문을 해서 빨간색 그 음료가 나왔는데 제 앞, 제 뒤, 제 옆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제 테이블만 보더니 그거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먹는 것도요 알아야 먹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생 레몬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은 비행기에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 Do you have a lemon slic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레몬 슬라이스가 왜 필요하냐? 우리 탄산수 같은 거 드실 때라든가 홍차 같은 거 드실 때 넣어서 드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나이가 들면서 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고추장이냐? 예. 기내식이 너무 느끼해요. 이제 고추장이라고 했을 때 알아듣는 뭐 아시안 비행기들도 있지만요. 우리 영어로 이제 고추장 보통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많이 얘기하냐면 코리안 칠리 소스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한식이 워낙 유명해서요. 예. Do you have a Korean chili sauce? 혹은 Can I have a Korean chili sauce,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고추장을 상비하고 있는 비행기도 있고요. 없을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중국 비행기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니스 칠리 소스를 갖다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추장이 있는 비행기도 많이 있고 특히 유럽 가는 비행기들은 거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청해 보세요. 조금 표현을 좀 넓혀볼까요? 우리 어떤 종류의 와인,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넣은 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니까요. 우리는 보통 와인을 주문할 때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만 알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와인을 주문할 때 레드 와인을 꺼내면 종류를 묻더라고요. 네, 다 자기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흉내를 내봅시다. 예를 들면은 어떤 종류의 레드 와인이 있나요? 뭐 모르지만 What kind of, 그죠? Red wine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hat kind of white wine do you have? 그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뿐만이 아니라, 그죠? 뭐 맥주, 아까 그 로컬 비어 같은 것도 로컬 비어가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뭐 What kind of beer do you have? 내가 먹고 싶은 맥주 좀 다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줘요. 예. 그리고 맛도 다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주는 거 받아 먹어야지. 이제 그런 그럼 열어보면 손해예요. 그죠? 질문을 처음에는 하나 둘씩 하면서 나중에 좀 늘려보세요. 예. 점점 더 여러분들 질문이 더 늘어나실 겁니다. 여행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이제 입국 심사라는 어떻게 보면 큰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지금 배경으로 나온 저 사진이요. 런던의 히드로 국제공항입니다. 왜 굳이 런던 공항을 이미지를 넣느냐? 여행자들이 뽑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입국 심사는 어디냐? 했더니 모든 여행자들이 입을 모아서 정말 미국보다 더 심하다. 네, 정말 런던 히드로 공항만큼 정말 짜증을 정말 일으키는. 저도 입국 심사를 할 때 사실 제일 싫었던 건 미국 공항들이지만 질문을 제일 길게 했던 건 런던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히드로 공항을 꼽은 여행자들이 이런 것도 공유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히드로 공항의 입국 심사 그 단골 질문 베스트 5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학습을 하시면, 이것만 공부를 하시면은 히드로 공항에서 우리가 사실 여행 영어를 할 때요, 이 입국 심사에서 나오는 질문까지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여행 회화 책들을 보면요, 그쪽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기재를 해놓는데요, 우리가 그걸 입으로 말할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듣고 어떻게 답변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국 심사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질문인데 긴데요, 뭐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뭡니까 이거? 왜 왔냐는 겁니다. 왜 왔냐는 거죠. 자, 우리가 여행으로 왔습니다. 뭐 유럽은 지금 무비자이기 때문에 입국을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유럽은 또 자기네 또 협정이 있어가지고 90일 동안 또 무료로 이제 무비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무비자의 그 기준이 뭐 친척이나 친지 방문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굉장히 크리티컬해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목적에 대한,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요, 저 질문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오는 질문은 왜 왔냐는 겁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행 왔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어에서 여행을 뜻하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아요. 뭐 travel도 있고요, 뭐 trip, 또 오랜 기간의 여행, 뭐 journey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국 심사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또 흔히 이제 휴가로 왔어요, 뭐 vacation, holiday 이런 단어도 많이 쓰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관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ightseeing이라는 단어입니다. sightseeing 들어보셨죠? sightseeing이라는 단어가 관광이라는 뜻인데요, 관광, 유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단어 중에 sightseeing이어야만 되느냐?
이 사이트시잉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는 여행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니네 나라에 돈 쓰러 왔다. 이 대답을 되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질문이 되게 짧아져요.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지 않아요. 사이트시잉 뭐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행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또 이제 여행 계획까지 물어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데 어쨌든 두 번째 질문.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뭐 얼마나?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체류 기간이 너무 길다. 영국에서만 너무 길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실제로도 그랬지만 영국에서 며칠 그 다음에 난 다른 나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Have you got a return ticket? 이게 뭐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왕복 끊었니 편도 끊었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요 편도 티켓으로 입국은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이 좋으면 입국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도 여행 수업을 할 때 유럽 갈 때 편도만 끊어서 그냥 올 때 따로 끊으면 안 돼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왕복 끊으셔서 나중에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Have you any relatives or friends in the UK? 이거 뭐죠? 바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영국에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대답 길게 하지 마세요. 있어도 어떻게 한다? 있어도 없다. No 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길게 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에 입국 심사를 하는데 혹시 뭐 공부하러 온 거 아니냐? 아는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행 왔다는데.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냐고 했더니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와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영어를 하느냐? 와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왜 영어를 하느냐? 계속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입국 심사는요.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대답은 짧게 하세요. No.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How much money have you got? 이거 뭐죠? 네, 얼마 들고 왔느냐는 겁니다. 또 너무 많은 돈은 또 다 신고하잖아요. 네, 그래서 입국하실 때 또 적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행 예산의 양은 보통은 내가 체류할 때 하루 기준으로 한 1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7일 있다 그러면 얼마 한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말씀하시면 좋아요. 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있다. 이거를 왜 굳이 언급을 해야 되느냐? 어쨌든 그 나라에서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신분이 보장이 되고 그죠? 크레딧 카드 가져왔다. 돈 모자라지 않다. 근데 너무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좋은 대답인 거죠. 대답을 하실 때는요. 단답형을 짧게 하세요. 구구절절 말하지 마세요. 물론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힘들죠. 그죠? 네. 요즘에는요. 입국 심사가 특히 북미권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여행 계획을 필수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하면은 이제 여기 지나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니 아니면 여기가 환승공항일 경우에는 다시 짐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니 최종 목적지는 어디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또 질문이 What will you going to do? 아니면은 What is your plan in London? What is your plan in UK? 계속 여행 와서 뭘 할 거니를 자꾸 물어보는데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몇 개 이제 랜드마크 있잖아요. 우리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는 빅벤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언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쇼핑. 돈 쓰려고 왔다. 예, 그렇게 큰 질문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왜 여행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또 무비자 입국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 목적을 좀 까다롭게 봐요. 요즘에 또 이민자들도 워낙 불법인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 목적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공항에서 또 시내로 이동할 때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나 걸리냐, 또 이제 소요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그냥 한 덩어리로 좀 외우셔야 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 제가 이제 예문으로 한 거는 펜 스테이션이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넣은 건 아니고요. 뉴욕 여행을 하실 때 뉴욕 정말 너무나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뉴욕 이제 가실 때 그 맨하튼에 어떻게 보면 중앙역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펜스테이션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또 이제 뭐 택시나 다른 걸 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뉴욕에 있는 3대 공항, 3가지 공항들 다 펜스테이션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 Penn Station? 하면은 이제 펜스테이션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런 질문이죠. 뭐 by taxi, by bus 뒤에다가 이제 그 교통수단까지 붙이시면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Penn Station by taxi?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항에 가시면은 인포센터가 있어요. 인포메이션 센터. 그죠? 거기 가시면은 가장 먼저 이제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잖아요. 지도. 그런 것도 요청하실 때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그죠? Can I have a map? 뒤에 please. 그죠? 또 이제 뭐 택시 정류장, 뭐 택시 스탑입니다. Where is the taxi stop?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한 명당 요금이 얼마죠?라는 표현은요. 사실 대중교통 타셨을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How much for on one person? 이란 표현입니다. For on one person. 그래서 한 명당 얼마죠?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 관련 패스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호주 여행하다가 본 건데 도시마다 또 그 교통 패스가 다 있더라고요. 뭐 멜버른도 있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포센터에 가셔가지고요. 가장 먼저 이제 그걸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티머니에 해당하는 그 나라만의 교통 패스가 있는지 물어보실 때는 뭐 Do you have any transportation passes 하면은 이제 교통 패스 같은 거 혹시 있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서 이동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표현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제로 여행 가셔서 쓰실 표현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